센 40번 두 다항식 A와 B를 알려주고 이 두 식에 대하여 EX-B는 A-5B를 만족시키는 다항식 X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요. 이게 처음 하는 학생들은 여기 B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으니까 그래 뭐 여기 A 대입하고 여기에다 B 대입하고 여기에다 B 대입해서 이거를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기 전에 이 식을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항식 X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좌변에 EX, X만 남겨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 B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B가 되겠고요. A 마이너 4B가 되겠죠. 그리고 좌변에 X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A 마이너 2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A, B에 대입을 하면 되는데 A를 보니까 모두 다 짝수예요. 그래서 2로 나눠도 분수가 되지 않고 아주 간단히 표현이 되겠습니다. 2로 바로 나눌게요. X제곱에 마이너 2xy 플러스 3y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B식에다가 마이너 2를 바로 곱해서 적어 볼게요. 여기에 마이너 2를 곱하면 마마뿔 2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2에 마이너 2를 곱하면 맞불마 2는 4x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4에 마이너 2를 곱하면 마이너 248y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쌤, 왜 이 식을요, 여기에다가 쓰지 않고 왜 여기 이렇게 아래에다 적었어요? 라고 혹시나 물어볼까봐 얘기를 하자면 처음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게 바로바로 눈에 보이라고 여기에 쓴 것 뿐이지 원래 이제 익숙해지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적는 것이 뭐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는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1 더하기 2를 하면 3x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 2와 마이너 4를 계산해주면 마이너 6xy가 되겠고 여기 플러스 3하고 마이너 8을 계산하면 마이너 5y 제곱이 되겠네요. 이거 뭐 구한 거예요? 지금 우리 x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다항식 이것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거를 일일이 다 전개하라는 게 아니라 x제곱의 개수만 궁금하니까 이거 보면 항 4개고 항 3개잖아요. 이거 언제 일일이 다 전개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x제곱의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편하게 필요한 것만 취하자고요. 그런데 얘를 보시면 2x 세제곱은 뭐 2차든 1차든 상수항, 아무리 낮은 상수항이랑 곱해도 그래도 얘는 x제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제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랑 누굴 곱하면 x제곱이 나올까요? 여기 6x제곱이랑 상수항이랑 곱하면 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x제곱의 항이랑 마이너 1이랑 상수항이랑 곱하면 또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또 x제곱이 되는 게 누가 있을까요? 네, 마이너 8x 플러스 5x 1차항끼리의 곱도 네, x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계산을 해봅시다. 6x제곱하고 플러스 10이랑 곱하면 60x제곱이 되겠고요. 여기 마이너 1이랑 플러스 x제곱이랑 곱하면 마이너 x제곱이 되겠고 여기 마이너 8x랑 플러스 5x랑 곱하면 뿔마마 8, 5, 40x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요거는 마이너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60에서 40을 먼저 빼고 그럼 20 거기에서 마이너 1을 빼주면 플러스 19x제곱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단답형이라면 x제곱까지 써주면 답이 되지 않고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19만 적어야 답이 되겠네요. 센 5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뭐를 하면 될까요? 네, 곱셈 공식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첫 번째 세제곱이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이런 곱셈 공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뭐였어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을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3x 플러스 2의 세제곱을 할 건데 그러면 앞에 있는 수 3x 전체의 세제곱을 해줘야 돼요. 괄호 중요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3x를 제곱하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3x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을 하면 되겠죠? 계산해 볼게요. 3의 세제곱은 27, x 세제곱 플러스 이거는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3, 9, 2를 다 곱해야 돼요. 그러면 9, 3, 27에 54, x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얘는 3, 3은 9에다가 2의 제곱 4를 곱하니까 36x가 되겠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은 8이 되겠죠. 자, 이거 보기랑 확인해 볼까요? 이거랑 여기 나와 있는 우변이랑 네, 같죠? 그러니까 얘는 옳은 것이라서 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기 2번 2x-y랑 4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을 곱했을 때 이 식이 나오는 게 맞느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x하고 4x제곱을 곱하면 여기 8x 세제곱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y하고 플러스 y제곱을 곱하면 y 세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이렇게 막 다 곱하면 다 생략이 되고 이것만 나온다고 우리 공식으로 이미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인데 3번은 또 2번은 좀 간단히 했는데 3번은 좀 자세히 써볼까요? 3번은 어떤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런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 공식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의 ab 이거 아예 괄호로 묶을게요.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 공식을 알고 있어? 이걸 확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2x-y 플러스 5z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거를 플러스에 마이너 y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a제곱이니까 여기 2x를 제곱을 해야겠죠. 이번에도 역시 먼저 여기 2x 자체의 괄호를 하시고 이거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 y의 제곱 플러스 5z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에 두 개씩 곱하면 되겠죠?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 2xy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 5yz가 되겠고 이번에는 얘네를 곱하면 플러스 250xz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해봅시다. 2의 제곱 4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5 25z제곱 그리고 얘는 2로 묶어줘도 되지만 여기 보기를 보니까 다 풀어줬네요. 그럼 우리도 풀어줘서 생각을 해봅시다. 뿔마마 2는 4xy 뿔마마 250yz 뿔뿔뿔 20xz 이렇게 나왔어요.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4x제곱 y제곱 25z제곱 맞죠? 마이너 4xy 마이너 10yz 플러스 20zx xz나 zx나 상관없죠? 자, 그래서 얘도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은 뭘 어떻게 하면 되죠? 2번하고 4번이 살짝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4번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어떤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 ab 플러스 b제곱의 공식은 전개를 하면 a 세제곱이고 여기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여야 돼요. 플러스 b 세제곱의 공식이 나온다. 이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2번은 얘만 빠지면 서운하니까 얘도 한번 적어줘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전개하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나온다. 이 공식을 알고 있어. 이걸 또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죠. 여기도 뭐가 어떻게 되냐면 부호가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반대로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는 이런 거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4번을 보시면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 맞고요. x의 세제곱 여기 맞죠? 그 다음 6의 세제곱은 216 맞네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였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한 거 AB 6x 그 다음에 여기 x니까 여기는 x제곱 여기는 6이니까 여기는 6의 제곱 36 네, 이 공식 맞네요. 자, 그러면 1, 2, 3, 4번이 다 맞았으니까 당연히 5번이 답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5번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를 전개를 하면 얘가 나오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건데 a-b의 세제곱 공식을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a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3a제곱 곱하기 마이너 b 그 다음에 플러스 3a 곱하기 마이너 b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아마 부호가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a-b의 세제곱을 그냥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해서 여기에 마이너 b 자리에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뿔마 되고 3a 제곱 b가 되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는 제곱을 하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3ab 제곱 그리고 마이너는 세제곱하면 마이너가 되죠. b의 세제곱. 이 공식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5번에 해당되는 보기를 한번 볼게요. x-3i의 세제곱 공식을 해볼게요. x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3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 3y의 이거는 한 번이죠. 그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x 그리고 뒤에 거 마이너 3y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 3y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세제곱에 여기는 뿔마마 3, 3은 9 x 제곱 y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를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 3에 제곱하니까 9, 3, 27이 되겠어요. 그리고 x, 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 세제곱하면 마이너 3, 3은 9, 3, 27, y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보기에 어떻게 나왔길래 틀렸나 볼까요? 네, 여기는 마이너 27, 여기는 플러스 9 이렇게 나왔네요. 다른 건 다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 9가 돼야 하고 여기가 플러스 27이 돼야 하는데 잘못됐다. 얘가 틀렸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런 거죠. 센 58번. 이 두 식이 있는데 이거를 전개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이런 걸 알 수 있죠? 3a 마이너 b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3a 마이너 b가 있어요. 이게 공통이라는 얘기겠죠. 이게 처음 보는 학생들을 위한 풀이라고 한다면 하고 먼저 해보고 그 다음 여러 번 봐서 나는 좀 더 쉽다 하는 학생들을 위한 풀이도 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처음 보는 학생들이라면 얘를 공통 부분이 있는 거를 x나 t 이런 것들로 치환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x-2c 곱하기 x 플러스 2c가 되겠죠. 그럼 얘는 합차의 공식을 이용해서 x의 제곱 뿔마마 2는 4 c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x를 뭘로 치환을 했죠? 3a 마이너 b를 x로 치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3a 마이너 b를 넣어주시고 이거의 제곱 마이너 4c의 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x 마이너 y의 제곱 완전 제곱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3a를 제곱하니까 9a 제곱이고 마이너 2, 3은 6ab 마마 플러스 b제곱 그리고 마이너 4c 제곱해서 전개하시오 했으니까 이게 답이 됩니다. 이게 처음 보는 학생들을 위한 풀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처음은 아닌데 좀 간단히 빨리 하고 싶어요 라는 학생이 있다면 그때는 저는 이렇게 치환하는 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3a 마이너 b의 공통을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보세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냥 3a-b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거를 제곱하래. 공통 똑같은 부분을. 그리고 뿔마마 2는 4c 제곱 이렇게 바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 정도가 생략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를 뭐 바로 전개하면 얘랑 답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게 더 간단해서 괜찮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 풀이를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아직 처음이라서 이거 X로, 얘를 X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가능하다 하는 학생들은 이 순서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2줄 정도밖에 생략이 여기서는 안 되는 거라서 뭐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센 61번입니다. 이번에는 x-y의 값과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곱셈 공식을 변형할 줄 알아?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곱셈 공식 변형이 그냥 한 번에 쉽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변형까지는 너무 좀 지금 헷갈려. 그렇다면 그냥 곱셈 공식을 그냥 이 순서대로 적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적어서 해볼까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습관적으로 다시 보여줘야겠다. 습관적으로 x 플러스 y의 제곱은 하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문제에 x 플러스 y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는 x 플러스 y의 제곱을 쓰는 게 아니라 x 마이너 y의 제곱이 필요하겠죠. 자, 얘를 전개해 볼까요? x 제곱에 마이너 2xy에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곱셈 공식을 외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외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얘를 활용할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쓸 때 그냥 플러스 y 제곱 마이너 2xy라고 순서를 바꿔도 아무 지장 없게끔 그 정도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2의 제곱은 4가 되겠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이니까 여기 그대로 대입을 하면 2xy는 마이너 1이 되고 그러므로 x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xy 값을 먼저 구해둘 수 있어요. 쌤, 그런데 x세제곱 마이너 y세제곱의 값을 물어봤는데 왜 xy 값을 구하나요? 이거는 문제를 하도 많이 풀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곱도 필요해 해서 구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보는 학생들은 먼저 사실 이거를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얘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곱셈 공식 변형을 바로 못하겠으면 그냥 곱셈 공식을 우리가 써보자고요. 여기 x-y가 나와 있으니까 x-y의 세제곱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식 암기한 거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x세제곱에 마이너 3x제곱의 y 그 다음 플러스 3xy 제곱 그리고 마이너 y 세제곱 이렇게 공식을 외웠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얘만 나와 있는 거예요. x 세제곱하고 마이너 y 세제곱 이것만 궁금한 거니까 x 세제곱 마이너 y 세제곱만 남기고 얘네를 이쪽으로 이항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 y의 세제곱에다가 부호 반대로 해서 플러스 3x제곱 y 할 건데 얘네가 공통인 부분이 있으니까 3xy로 묶을게요. 그럼 여기는 x 하나 남고요. 그 다음 여기 플러스는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마이너가 될 텐데 그래서 여기 마이너 해주시고 여기에는 y가 하나 더 남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x-y의 값이 문제에서 여기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입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xy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해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하는 학생들은 이때 xy가 나오니까 얘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때 이거를 구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x-y는 2니까 2의 세제곱은 8이 되겠고요.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 2분의 1 해주고 곱하기 x-y 값에 2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8마 3이어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 67번. 이번 문제는
x제곱 마이너 2x 마이너 1은 0일 때라고 이 식을 알려줬어요. 그리고서 이것의 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말을 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제 많이 푼 학생들은 이게 어떻게 하는지 바로바로 나와요. 뭐 x가 0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선생님들이 얘기한 걸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양변 나누기 x를 하죠. 근데 사실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0으로 나누는 건 할 수 없거든요. 수학에서 나누기 0은 안 돼요. 그러니까 x가 0인지 아닌지부터 사실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x가 0이라면 어떡하지? 0이면 나눌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0을 이 식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0의 제곱 0이죠. 마이너 2 곱하기 0 얘도 0이에요. 마이너 1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네, 마이너 1이에요. 그런데 우변에 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등식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x는 0이 아니구나.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x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x로 나눠도 되겠구나. 이 과정이 원래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물론 서술형이 아니면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양변을 x로 나눠 볼게요. 그럼 x제곱을 x로 나누면 x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 2, 그 다음 마이너 x분의 1은 0 이런 식이 되겠죠. 왜 x로 나눴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분수꼴로 나와 있는데 얘는 분수꼴에 뭐 식이 없어서 활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누기 x를 했더니 뭔가 분수 같은 게 생겼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x-x분의 1은 마이너 2를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된다. 이 식을 얻어냈어요. 이 식을 가지고 얘를 곱셈공식 변형을 해서 값을 구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또 이제 나는 아직 초창기라서 곱셈공식도 겨우 외웠는데 변형이 좀 힘들어요, 쌤. 하는 학생들은 지금 이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x세제곱에 원래 마지막에 마이너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 이걸 하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x세제곱분의 1 순서를 바꿔서 얘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 3 x제곱 그리고 곱하기 x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3x x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정신없어 보이죠. 자,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x세제곱분의 1 하시고 이거는 마이너 요거 약분을 하면 x가 되고 요거 약분하면 x가 돼요. 그럼 공통 마이너 3으로 묶으니까 x에다가 여기 부 조심하세요.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x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식도 그대로 이거 짧은데 그냥 할 걸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한 번 더 써주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x-x분의 1을 구했으니까 여기 그냥 대입하면 되죠. 2의 세제곱이니까 8 그 다음 x세제곱 마이너 x세제곱분의 1은 나는 몰라. 그 다음 마이너 3 곱하기 여기 2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이걸 물어봤으니까 요거 마이너 3이 6을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x세제곱분의 1 얘는 8에다가 마이너 3이 6을 더하면 14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센 71번 A뿔, B뿔, C의 값을 주어지고 그 다음 제곱의 합들을 알려주고 세 개 다 곱한 값을 알려줬을 때 이것의 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면 이제 두 번, 세 번 푼 학생들은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세트만 보고도 뭘 구해야 되는지 알아요. 미리 구해둬야 될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학생들은 그걸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해두지 않고 그냥 처음 보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이 주어진 식은 뭔가 통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다 곱해서 A, B, C 분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 A에다가는 B와 C를 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BC가 되겠고 여기 가운데에다가는 AC를 곱했으니까 1에다가 AC 곱해봤자 AC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C에는 AB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1에다가 AB를 곱해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뭐 정리해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AC 뭐 순서 바꿔줘도 되는데 그냥 이대로 둘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다? 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얘가 필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세트를 보고 알 수 있죠. 곱셈 공식의 변형을 또 하라는 건데 변형 모르겠으면 그냥 곱셈 공식을 바로 씁시다. A뿔 B뿔 C의 제곱은 하고 이 공식 다들 외우셨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리고 플러스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 모르는 건 얘만 되겠고 나머지는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3의 제곱은 9가 되겠고 여기는 문제에서 알려줬듯이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플러스 2에 요거 너무 길어서 그냥 이렇게 생략할게요. 그러면 얘는 2의 괄호 이거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귀찮아도 한 번 더 써야 되겠네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분수에. 분자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쓰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땡큐. ABC는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또 주어졌죠. 그러니까 얘를 약분하면 3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기에 5번에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생략했네요. 답은 5번이에요. 75번. 다음 중 이 식을 계산한 값과 같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인데 이 주어진 식을 좀 변형해서 써볼게요. 이 문제를 여러 번 보시면 그냥 척하면 척 바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우리는 곱셈 공식을 배웠으니까 이럴 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9는 10에서 1을 뺀 것과 같죠? 그 다음에 11은 10에다가 1을 더한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101은 100 더하기 1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얘는 10,000이니까 1만 더하기 1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합차의 공식이죠. 순서가 바뀌었어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 10의 제곱 마이너 1이더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100은 뭐예요? 네, 10의 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얘도 좀 바꿔봅시다. 이거 솔직히 초등학생들은 0 여러 개 있는 거 되게 잘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이런 거 익숙치 않죠. 10의 4제곱 플러스 1로 바꿔주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도 합차의 공식을 또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10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그 다음 마이너 1의 제곱은 1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얘랑 또 합차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10의 4제곱의 제곱은 얼마죠? 4, 8제곱 그리고 마이너 1의 제곱 해봤자 1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항식 이것을 x제곱 마이너 x 마이너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물어보고 또 나머지를 물어봤는 줄 알았더니 몫과 나머지에다가 2하고 1을 대입한 그것의 값을 물어보는 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네요. 뭔 소리 하는 건지 지금 정신이가 없어요. 이게 밥을 먹고 했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했더니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헛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를 보는 학생들 중에도 분명히 배고픈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쌤이 대표 유형만 이 단원을 다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배고픈 학생이 있더라도 저랑 똑같이 이렇게 문제를 다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밥을 먹도록 합시다. 배고파도 좀만 참고 지금 몇 문제 안 남았어요. 대표 유형. 그래서 이거 직접 나눗셈 해볼게요. 처음 하는 학생들은 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죠. 이게 너무 쬐끄만해. 여기 3차잖아요. 여기는 2차고. 그리고 여기는 개수 2가 있어요. 그럼 뭐를 곱해야 되겠어요? 네, 이 x를 곱해야 되겠죠. 이 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 x랑 2x를 곱하면 마이너 2x 제곱이 되겠어요. 그 다음 마이너 1과 2x를 곱하면 마이너 2x가 되겠죠. 얘는
사실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마음속으로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니까 없어지겠고, 마3에 마이너 2. 그럼 마마 뿔 2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 x제곱이 되겠죠. 마마 뿔 2니까 1 더하기 2는 3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거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닌 게 그냥 초등학교 때 나눗셈 하는 거랑 똑같은데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섞인 식인 것 뿐이다. 별거 없어요. 자, 여기가 마이너 x제곱이니까 얘랑 또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 1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 1x제곱, 그 다음 마마뿔 x, 마마뿔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도 또 빼주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거는 빼줘봤자 없어질 거고 여기는 마이너 x가 되겠죠. 3마 1x는 2x가 되겠고 여긴 또 마이너 1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qx고 누가 rx예요? 아니, 초등학교 때는 이거 몫이라고 한글로 적었는데 이거 나머지라고 한글로 적었는데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QR이라고 쓰는 것 뿐이에요. 요게 QX가 되고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얘가 누가 되겠어요? 나머지 RX가 된다는 거죠. 그냥 한글로 쓰던 거 귀찮아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Q의 2는 얼마죠? 2 대입하면 2는 3마 1,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R에다가 1을 넣어 볼게요. 얘는 2일은 2, 마 4는 마이너 2.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보다 3 플러스 마이너 2. 그러니까 1이다. 아, 진짜 이런 것까지 하니까 너무 지금 상세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것 같죠? 자, 이제 다음 문제 83번 다항식 이거를 다항식 뭐 A가 뭔지 모르겠지만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 다항식 A를 좀 구해보겠니? 이런 문제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 나눗셈 검산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지금 사용을 해봅시다. x 4제곱 마이너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 5라는 식이 있었는데 얘를 다항식 A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x제곱 마이너 x 플러스 3이 나왔고 나머지가 마이너 7x 플러스 10이 나왔더라. 이게 검산식이잖아요. 요렇게 문제를 검산식을 썼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려면 예를 들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 5를 A라는 I로 나누었더니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X제곱 마이너 X 플러스 3이 나왔고 그러면 요거 이렇게 곱해서 뭐 AX제곱에 마이너 AX에 플러스 3A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치 아닌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뒤에 마이너 7X 플러스 10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니까 뭐 얘 A는 여기가 1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얘가 굉장히 거슬려요 지금.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얘를 그러면 이렇게 써봅시다. x의 4제곱 마이너 3x제곱에다가 얘가 지금 플러스 7x 마이너 10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항을 하면. 그럼 얘네 계산하면 플러스 3x에다가 마이너 15 이렇게 되겠죠? 이게 a로 나눴더니 x제곱 마이너 x 플러스 3이 됐다 이 뜻이에요. 혹시라도 이게 헷갈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10이라는 아이를 5로 나누었더니 몫이 2가 나왔다.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5로 쓰니까 몫이 2가 나왔다는데 이거 10이라는 아이를 2로 나눴더니 5가 나왔다 이렇게 해도 뭐 어차피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로 나눌 게 아니라 A가 뭔지 모르니까 그 옆에 걸로 우리가 나눠보자. 그러면은 A를 구하기가 더 쉽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 x 플러스 3 이렇게 하시고 x 4제곱하고 여기 너무 2가 떨어져 있네요. 여기 다시 쓸게요. 얘하고 얘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x제곱을 곱하면 되겠더라. 그리고 이 x제곱을 여기 각각의 항에다 다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해봅시다. x의 4제곱 마이너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아이고 여기 이렇게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얘를 다시 좀 조정을 해볼게요. 세제곱항이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와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길게 써볼게요. 요렇게요. 이제 좀 편하죠?
자, 그러면 얘를 빼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빼면 얘는 지워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건 0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가 있으니까 마이너 3. 그러면 마이너 6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필요해요. 내려와야겠죠. 플러스 8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x. x를 곱해야 여기 x 세제곱을 맞춰줄 수 있죠. 그 다음 마이너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되게 자세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지금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학생들은 개념서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빼기니까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 5x 제곱이 되겠고 뿔 8에서 마 3을 하니까 플러스 5x가 되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 내려와서 마이너 15 해주시면 되죠. 여기 마이너 5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 5를 곱해야 되겠죠. 마이너 5x 제곱 마마 플러스 5x 맞불마 3, 5, 15 이렇게 하니까 똑 떨어지네. 똑 떨어져야 되겠죠. 왜냐면 A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됐고 나머지 지금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이 얘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 얘가 누구라는 말이죠? 얘가 A라는 말이죠. 다항식 A를 물어봤으니까 요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인가? x제곱 플러스 x-5 여기 있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87번 다항식 px를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px를 3x-1로 나누었을 때 여기 x-3분의 1하고 3x-1 뭔가 비슷한 듯한데 조금 다르죠.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처음 해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일단 이 문제를 좀 그냥 원래대로 풀고 그 다음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px를 검산식처럼 또 써볼게요. x-3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r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px를 3x-1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여길 보세요. 얘가 지금 뭐가 바뀐 걸까요? 곱하기 3이 된 거죠? x에 3 곱하니까 3x, 마이너 3분의 1에 3을 곱하니까 마이너 1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곱하기 3을 했으면 여기는 반대로 나누기 3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나누기 3 이렇게 쓰는 것보다 3분의 1이라고 더 많이 쓰죠? 3분의 1 qx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r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 그런데 쌤, 여기 곱하기 3인데 여기 나누기 3 이게 도대체 뭐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12 곱하기 25를 생각을 해 볼게요. 이거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1년이 12개월이니까 뭐 25를 25만원? 뭐 25만원 12달이면은 1년에 얼마게?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그냥 암산하기가 물론 빨리 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빨리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나누기 2를 해요. 왜냐면 얘를 곱하기 2 하고 싶어서. 왜요? 얘 곱하기 2 하면 뭐가 되죠? 50이 돼요. 그러면 0은 있으나 마나 약간 그런 거니까 한 자릿수 같잖아요. 마치. 그 다음에 12를 나누기 2를 하면 6이 되죠. 그러면 6, 5, 30. 그러니까 3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곱하면은 300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냥 같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12 곱하기 25. 5, 20, 5, 1은 5, 60. 2는 4, 2는 2. 이렇게 하니까 300. 맞잖아요. 300 똑같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왜 원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12를 2로 나눴어요. 그리고 곱하기 25에다가 2를 곱했어요. 요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11을 2로 나눈 건 6이죠? 그 다음 이거 곱하기 이거는 뭐예요? 5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여기 나누기 2를 했으면 여기는 곱하기 2를 하면 결국 이 식은 뭐가 되냐면 여기 2하고 여기 2가 약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12 곱하기 25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했으면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이렇게 지워져서 그냥 12 곱하기 25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도 300, 이렇게 해도 300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누기 2를 했으면 여기는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여기에서 곱하기 3을 했으면 여기는 나누기 3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qx에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1의 qx가 되고 여기 나머지는 똑같다. 이거 나머지는 뭐 이미 개념서에서 다 배웠을 거라서 이걸 더 언급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여기에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 qx 하고 r인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1번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6인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쌤이 이거 그냥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모서리의 길이를 A, B,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고 한 건널비는 뭐가 될까요? 여기 밑면은 가로 세로가 A, B고 여기 윗면도 가로 세로가 A, B죠. 두 개 있어요. 2에 A, B. 그 다음 더하기 여기 옆면을 보시면 가로 세로가 B, C가 되겠죠. 얘도 이쪽에도 가로 세로 B, C가 있죠. 그러니까 B, C도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보면 가로가 A, 세로가 여기 C 해서 얘도 두 개. 그래서 CA 요렇게 필요합니다. 이게 건널비를 구하는 식이 되겠어요. 그런데 얘를 당장 어떻게 구하죠? 문제 조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모든이에요. 그냥 모서리 한 개씩만 하면 안 되죠. 모든 모서리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여기 A라는 모서리가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모두 모서리가 4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4개씩 곱하기 A뿔, B뿔, C 하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되겠죠. 그게 48.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각 모서리 길이의 합은 4, 1은 4, 4, 2, 8, 12가 되더라. 이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뭐를 구할 수 있을까요?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6인이라고 했는데 대각선은 지금 어딜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대각선이에요, 지금. 여기가 3루트 6이라는 거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때 배웠을 때 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은 다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여기 밑면의 삼각형에서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안 됐는데 여기 밑면에 이 삼각형에서 보시면 여기도 직각이죠. 지금 직각처럼 안 보여도 직각이라는 거를 입체도형이라는 걸 감안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얼마였어요? 잘 안 보이겠구나. 이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하면 이렇게 하면 3루트 6이 되더라. 이렇게 배웠어요, 이미.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이라고 하고 3, 3은 9, 6에 5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또 알아낸 거는 각각 제곱의 합과 각각의 합의 값을 구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보면 사실 공식이 떠올라야 되는데 어떤 공식이 떠오를까요? 곱셈 공식에 변형을 해도 되고 그냥 또 곱셈 공식을 써도 됩니다. 어차피 대입하면 되니까요. 이게 뭐야? 이제 배고파서 정신이 나갔나 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하시고 플러스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 나와 있으니까 12의 제곱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 제곱의 합 여기 나와 있죠? 54. 그 다음 플러스, 이거 건널비인데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S라고 하고, 얘를 S라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너무 기니까. 그러면 S는 12의 제곱 얼마예요? 144에서 빼기 54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140에서 50 빼면은 9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다 나왔어요. 지금 S 물어보는 거잖아요. S는 90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요거 나왔으니까 하나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어느 정도 외워주셔야 되는데 11의 제곱은 121이고요. 그 다음 12의 제곱은 얼마예요? 네, 144고요. 13의 제곱은 169예요. 그리고 14의 제곱은 196이죠. 15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225예요. 그 다음에 16의 제곱은 256이죠. 그 다음 17의 제곱은 289입니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알아두면 참 좋겠죠. 근데 이걸 외울 때 살짝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13의 제곱이니까, 아유, 너무 쬐끄만해. 13의 제곱이니까 끝에가 9로 끝난다. 여기가 보시면 169, 196,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4는 여기 6으로 끝나는 게 맞죠? 3이 9로 끝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얘네 둘 헷갈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여기 256하고 196이 또 헷갈릴 수 있는데 당연히 14보다 16의 제곱이 더 커야 되니까 256이 16의 제곱이고 196이 14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안 외워도 되는데 외워두시면은 계산할 때 뭐 12의 제곱 144는 다들 알고 있는데 요거 좀 유용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 다음에 2단원으로 또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러면 배고픈 학생들은 얼른 밥 먹고 공부합시다. 안녕.